2023년 9월 7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9월 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볼 거고, 어떤 청취자님께서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월 6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전일에 이어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7, S&P 500이 0.70, 나스닥이 1.06% 하락했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도 전일과 똑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쉽게 놓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역시 저는 이러한 해석을 시대의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깊어질 것 같다라는 이 말에는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2023년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을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미쓰리의 이 볼륨에 집중해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만 길게 봐서 크게 봤을 때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미쓰리 그럼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은 주식시장 안 좋다라는 거잖아. 아우 속상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그림을 알고 있다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오르락 내리락 이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폭락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는 어떠한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땡큐라고 생각하고 살면 된다. 2023년도 상반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가 딴 거 없어요. 2023년 하반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올해는요. 금리 인상 적당히 하고 그냥 금리 동결 유지하는 것만이 최상의 케이스다.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이 좋아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게끔 만든 어떤 악재가 주식시장을 훼손시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없이 동결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2023년도 하반기는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얘기를 제가 두어 달 전에 해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는데 경제가 부진한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요,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갖고는 있지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 금리를 인상해도 될 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시장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ISM, S&P 글로벌에서 8월달 제조 PMI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두 지표 모두 기준선 50 이하에 있었고요. 어떤 지표는 10개월 연속 지금 50 이하에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PMI 지표 기준은 50이고요. 50 이상은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는 경기 위축입니다. 다른 지표들은 이미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이날 발표된 ISM 8월달 서비스 PMI 지표는요. 7월달에 52.7이었는데 8월달에 54.5로 상승했고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8월달 서비스 PMI 지표는 7월달에 52.3이었는데 8월달에 50.5로 하락했습니다.
PMI 지표는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를 발표하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50 이상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죠. ISM과 S&P 글로벌 지표 모두 50 이상에서 지금 잘 나온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 지표는 7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7월 대비 부진했지만 여전히 50 이상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치 좋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투자자들을 꼬시는 거죠. 자, 베이지북이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이지북 이야기가 나왔는데 베이지북 얘기하기 전에 미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도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점이냐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졌고 이게 확산될 줄 알았는데 좀 빨리 아물었고 그로 인한 안도감, 그 안도감이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근데 주식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이 마이너스야. 예쁜 가방이 있는데 현금은 없는데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살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좋아. 여전히 내 종목은 마이너스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종목도 플러스로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카드로 긁어버리죠.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가 대출이잖아요. 자, 이날 베이지북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여름 동안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 베이지북은요, 7월 달 거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저축액이 모두 소진됐다. 저축을 위해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미쓰리가 주식시장이 좋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지른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경제지표 중에 신뢰, 심리, 소매 판매,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이야기가 베이지북에 나와 있는 겁니다. 7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저축 안 해. 사람들이 소비해요.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사고 싶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산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소비가 이 씀씀이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그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쉽게 절약 모드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막 연봉 잘 받고 이랬을 때 깝죽거렸을 때 소비가 얼마나 그 소비 성향이 강했겠어요. 뭐 가뜩이나 제가 돈 내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막 술값은 무조건 내가 내고 막 그냥 그랬거든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생 꼬꾸라져가지고 개고생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부터 내가 아껴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아낀 게 아니라 내가 쓸 돈이 없을 만큼 어쩔 수 없는 그냥 강제적인 절약을 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뭐 절약 정신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 어쨌든 베이지북 이렇게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뭘 잡으셔야 되냐면은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돼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쉽게 동결하지 않을 것이다.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시장을 잘못 읽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느냐. 금리 인상을 계속할 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 이거거든요. 이러다가 여러분 뒤통수 맞는다고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미국 경제 혹은 뭐 중국 경제 휘청해가지고 증시가 하락하면 여러분들은 멘붕됩니다. 멘붕.
자, 9월달 FOMC 이제 12일 남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찾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개선세가 일시적이었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8월 달에 발표한 7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3.2였습니다. 그 앞전에 3.0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그 감소폭은 둔화폭은 1%였었습니다. 4%에서 3%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앞자리가 2자리로 바뀔 텐데 8월 달에 발표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반등했거든요. 그 반등한 이유가 무엇이냐?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국제 유가도 있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강세가 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아까 베이지북에서 얘기 나왔죠.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저축액이 모두 소진됐다. 지출을 위해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2023년도 그 주식시장의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입니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긴장했다가 안도했다가 약간 혼란스러웠다가 그 혼란스러움을 미국은 좋게 포장을 한 거죠. 여기서 혼란스러움은 뭐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서 정말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가 올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가 빨리 안도하니까 그 안도 심리로 주식시장이 올랐고 그리고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정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경제지표가 살짝 고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좋다고 포장을 했죠.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라 마치 윤석열의 여론조사처럼 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달 FOMC 회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인상한 다음에 이제 9월달 FOMC 회의를 기다리면 되는데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2개월치의 경제지표를 확인하게 된다. 고용지표도 2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표도 2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지표인 소매 판매도 2번 확인하게 되고 개인 소비 지출도 2번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3.0에서 3.2로 올라갔고 지금 분위기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8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3.2 이상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7월 달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잘 나오고 소매 판매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미 미국의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은 그러니까 어떤 돈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슈가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 이야기로 가볼게요. 탑 나왔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이슈가 된다면 아마 저에게 국제 유가에 대해서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지금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쓰리 100달러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거겠죠. 저는 100달러 못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4월 달에 감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산유국들은요 9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감산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첫 번째 감산했을 때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뭐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4월 달에 감산을 했는데 그 앞선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4월 달까지 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었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져서 이게 확산돼서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 국제 유가를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자,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 감산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그 감산을 계속 유지하면서 감산량을 좀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9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크게 가장 기름을 많이 뽑아내는 사우디 같은 경우도 12월까지 감산을 연장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9일째 상승하고 있고 이날 같은 경우에도 85센트 0.98% 상승해서 87.54달러까지 왔습니다. 자, 이러자 바로 골드만삭스가 국제 유가 WTI가 100달러 돌파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못 간다고요. 자, 국제 유가는요. 수요와 공급이 또렷한 애들입니다. 확실한 애들이에요. 제가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올해 경제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경제 지표도 약간 틀어지는 게 있었고 국제 유가가 감산한다 그랬는데도 반응을 못했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정이 됐고 그 안정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지금 흔들고 있고 이런 상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미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다? 인플레이션은 안 꺾이고 있는데 경제는 둔화되는 거다. 경제가 둔화되면 수요가 줄어든다. 지금은 산유국들이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즉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이슈로 지금 9일 연속 상승했지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고요. 게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 이제는 관심이 수요로 돌아갑니다. 감산한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경제가 안 좋아서서 과연 얼마나 기름을 쓸까? 못 쓸 것 같은데 이러면은 국제유가가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저는 국제유가 90달러까지는 살짝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가 조작을 하는 애들이 만약에 뭐 3,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딱 10,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한 뭐 1,200원 정도 거기까지 이렇게 살짝 올려놓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지금 100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유국들이 우리는 90달러, 92달러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해라고 이미 목표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들었을 때 노젓는다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아마 90달러 위에로는 살짝 갈 겁니다. 그러나 100달러를 가지 못할 거예요. 왜? 국제유가가 100달러 가려면은 여러분 일단 기본이 뭐냐면 경제가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 경제가 좋지 않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지표 수정시킬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나요? 안 좋아요. 근데 추경호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서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막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추경호가 나와서 뭐 대한민국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년 총선 전까지 뭔가 터지면 안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물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미국 경기가 둔화됐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016년 정확히 2015년 겨울 12월 달 FOMC 회의에서 미국이 오랜만에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고 했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돈을 엄청 풀면서 경기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어 놓으면서 2014년부터 이제 돈을 회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기간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2015년이 됐거든요.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지라고 했는데 2015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죠.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안 될 거라는 악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번 크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란 듯이 중국 니네 힘들지?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할 만큼 경제가 좋아졌다? 회복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5bp 금리 인상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엿댔죠.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단순히 이날 지표가 뭐 얼마가 나왔고 뭐 100달러를 가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돈은요. 굴러가고 그 굴러가면서 과연 얼만큼 버블이 끼고 어디 가서 정착하고 어디에 세력이 붙고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는 저는 지금 한 90달러는 잠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00달러 돌파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올해 하반기 경제 이슈는 아직까지 미국이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올해 하반기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쉽게 잡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상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해도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요. 9월 달에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11월 달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고요. 쉼표를 찍을 필요가 없다고요. 경제가 좋으면 경제가 좋다라는 확신을 갖고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돼요. 빨리빨리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죠. 언제부터 못했습니까? 미국은 연준은 6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만큼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푸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 지표가 좋으면 하면 되지. 자, 저는 일찍이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 남은 연준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 생각이 맞고 있고요. 물론 여기 하나 플러스 살짝 말씀드리면 사실 5월 달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연준이 되게 바보 같아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해대는 바람에 5월 달 혹은 7월 달 금리 인상이 나중에 후반기에 대가를 좀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시황관입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고 있고 개인들이 질척거리고 있는 장이어서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거는 현상 유지고요.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 얼마 전까지 막 2,600포인트가 막 2,600포인트 넘어갈 것 같고 그랬지만 분위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면 2023년 하반기는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가끔씩 튄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노다방 미스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예, 지난주 주말부터 조금 제가 힘든 일이 좀 생겨서 여러분들이, 댓글도 좀 많이 안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안 눌러주시는데,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은, 질문도 좋고요. 예, 응원행을도 좋고, 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예,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 냉정하게, 예, 제 생활에 다시 집중하고, 달라진 게 없어서요. 예, 생활에 집중하고, 열심히 주식시장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